영상. 자, 9번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경 설명을 잠깐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 마지막이니까 좀 이쁘게 그릴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 여기가 직각. 그런데 그 안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더 내려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더 내릴게요. 여기도 수직.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직각삼각형 안에 또 직각삼각형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저만 이렇게 불러요. 직, 안, 직 이렇게 부를게요. 뭐 따라와도 좋고 그냥 모양만 기억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총 직각삼각형이 세 개가 존재하거든요. 제일 큰 거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릴 거는 각도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고 각도 표현 해볼게요. 여기를 점각도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제일 큰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각도, 즉 나머지라는 거는 저기 위가 직각이니까 나머지를 x 정도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뭐 학생에 따라서는 A 각도, B 각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돌아오면 왼쪽 직각삼각형은 그러면 나머지 각이 뭐가 되니? 여기는 x가 되어야겠지. 이런 논리를 펼쳐가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는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하니까 위에가 점각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찌 보면 단순한 논리인데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의 각도와 요 녀석의 각도가 같아. 그리고 요 녀석 각도와 요 녀석 각도가 같아.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뭐 많이 봤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직각삼각형이 세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셋 다 뭐냐면 직각, 점각도, x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다 닮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닮은 비가 일정하다라는 걸 써서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그 이제 닮았다라는 비례식 세우는 거는 생략하고요. 길이들을 좀 표현해 볼게. 여기 길이 이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이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이만큼을 c 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린 왼쪽에 있는 길이를 x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길이를 y라고 하고 높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z라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 변들 사이의 관계식 요거까지가 이제 직안직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방향을 잡아 볼게요. 요거는 패턴이 비슷하니까 잘 봐. 자,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면 물 흐르듯이 표현하면 얘는 이제 왼쪽에 가 있으니까 왼쪽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요거 곱하기 큰 거, 제일 긴 거 이만큼 곱하기 짧은 거 요만큼 곱한 거랑 같다. 어려워.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왼쪽 빗변의 제곱 한 거는 긴 거 곱하기 짧은 거예요. 또는 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해도 되고 그래서 긴 거 곱하기 짧은 거. 지금 문자로 둬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모양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오른쪽 빗변으로 가면 이렇게 오겠죠. 요거 제곱하면 긴 거 똑같이 C야. 그리고 짧은 거 Y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B 제곱은 C 곱하기 Y. 그럼 남은 게 높이죠. 높이도 해보죠.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그치? 왼쪽으로 내려갔고 오른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바로 내려와야죠. 바로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양쪽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z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직간직 문제 전부야. 그래서 모양 자체를 이렇게 많이 보시라고요.
괜찮죠? 음. 그럼 문제 푸는 거야,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x에 매몰되어 있으면 x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찾아야 돼서 어려워져요. 작은 삼각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각도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제일 큰 직각삼각형 ABC에서 B각도를 점이라고 하자. 그리고 C각도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점이랑 X 더해서 90도다. 그런데 오른쪽에 또 직각삼각형이었네. 그러니까 X각도는 사실상 점각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쪽이 X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길이가 표현되어 있는 데서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문제로 가면 코사인 x가 3분의 2라는 거는 자, x각도가 여기 있고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 b가 3, 2 이렇게 돼요. 그럼 실제 길이가 지금 2의 비율을 가지는데 실제 길이가 10이 되려면 몇 배 해야 되냐면 5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5배를 하면 되겠죠. 뭐 문제 풀이야.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본기를 잘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문제 적용할 때 좋겠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이거도 뭐 잘 푸시는 분은 잘 풀어서 뭐 크게 걱정은 없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다음에 2차 상담식 이런 것들인데 2차 함수는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어렵기도 해요. 여기저기 활용돼서. 그래서 핵심만 좀 정리를 해볼게. 이제 표준형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일반형만 다시 복습 삼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꼭지점 찾기를 위해서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고치니? 최고차항의 개수를 끄집어내서 상수항은 나중에 보정해주면 되니까 상수항은 나중에로 빼고 2차와 1차만 묶어줄게요. 그러면 x제곱 a가 나갔으니까 a분의 bx 이렇게 될 거고 해서 여기를 이제 완전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1차항의 개수인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을 곱해 놓는다. 아니 제곱을 더해 놓는다. 그런데 없던 걸 더하니까 뺄 거야. 이 작업을 한 번에 할게요. 예전에 이거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 그러면 a를 곱해 놓고 여기를 완전적으로 고쳐 놓는 거야. 그러면 1차항 개수가 a분의 b니까 그거 절반을 써서 x 더하기 절반은 2로 나누는 거죠. 2a분의 b 써서 제곱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추기 하면 되잖아. 위의 식이랑 똑같이 맞추면 돼. 그러면 여기서 뭐만 다르냐면 상수항인 2a분의 b를 제곱한 것만 달라. 전개해보면 그래. 그래서 요 녀석을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근데 앞에 a를 곱할 거니까 4a분의 b제곱. 요게 지금 없던 애가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빼기 4a분의 b제곱. 그리고 상상 원리 있던 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숫자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아까처럼 1차항 개수 절반의 제곱을 더해놓고 빼놓고 완전 제곱 고치고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하십니다.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 알겠지? 이게 이제 몇 초의 차이긴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별로 안 궁금해요, 제가. 나는 그래.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사실은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 축은 꼭지점의 x좌표라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해요.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온 이차 함수에서 이런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최고차의 개수 A, 일차의 개수 B, 상수항 C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부호를 따져보는 거 이게 제일 많아. 일반형으로 다루는 게.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 A와 B의 부호를 따져보겠습니다. Y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y축.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있을 때부터 볼게요. 축이 이렇게 있어. 이차함수 축이.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b야. 그렇다면 x 값이 y축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a분의 b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갈 거니까 a랑 b랑 나눈 게 0보다 작대. 이건 무슨 뜻과 같냐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랑 같죠. 부호만 따진다면. 그래서 결론은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a, b 부호 다르다. 이런 결론이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걸 그려놓으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거니까 그러면 부호가 달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b는 음수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는다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거니까 부호가 달라야 돼서 b 1차의 계수는 양수여야 돼. 이겁니다. 축이 왼쪽으로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선생님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축의 방정식 외우라고 하지만 최고 차항의 개수가 a고 1차항의 개수가 b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혹시나 최고 차항의 개수가 c고 1차항의 개수가 a고 상수항이 b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문제면 마이너스 2분의 b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위치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축이 왼쪽으로 와 있으면 이 녀석은 음수야. 원점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쭉 해보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다라고 하면 a의 부호가 양수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같아야 되니까 부호가 b의 부호도 양수가 돼야겠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면 최고차의 개수 음수일 텐데 같아야 되니까 음수야. 이렇게 되겠어요. 테이야. 그래서 최종 기억할 네 글자. 우, 이, 좋아요. 이겁니다. 요거를 기억하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자, 한자 네. 나 한자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이거 뭐 괜찮아요? 오른쪽 우, 왼쪽 좌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축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야. 그럼 다시 볼게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다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고. 그래서 다를 이라는 한자를 써서 우이. 누구의 부호가?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와 1차의 개수 부호가 다르다. 걔네 둘의 부호가 다르다. 왼쪽으로 가면 축이 y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같을 동. 뭐가 같아? a와 b의 부호가 같다. 부호를 따지는 그 네 글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죠.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점검할게요. 이렇게 생긴 것에서 상수항이 하는 역할은 x에 0을 넣었을 때 y는 c 이렇게 남는 거니까 얘는 y 절편을 얘기한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차 함수 일반형의 해석이 전부야. 이렇게.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직선을 보면요.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 그 다음에 b가 직선에서 y 절편인데 y 절편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그 다음에 y는 c 요거 지금 x축과 평행선을 그려놨는데 요거를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마치 y값이 상수처럼 고정되어 있는 함수라고 해서 c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치? 상수함수야. 얘도 원점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c거든.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라서 음수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는 음수,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어디다가 가져다 넣으래? 여기다 가져다 넣으래.
A, B, C. 그럼 부호를 따져보면 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A가 양수입니다. A가 하는 역할은 최고차의 개수라서 모양을 결정해요. 그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걸 찾아. 그러면 벌써 4번, 5번이 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보기 쉬운 게 Y 절편이니까 C가 음수.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걸 찾아. 그러면 2번이 나가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누구니? 1번, 3번 남았잖아. 이제 축의 위치를 보는 거야. 아까 우, 이, 좌, 동이라고 했는데 A와 B의 부호가 달라. 그럼 뭐야? 우, 이지.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걸 찾으면 1번 이렇게 되겠죠. 이걸 모르면 좀 어려워져 사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닌 문제였어요. 넘어가자. 20번으로 갈게요. 20번과 같이 증명하는 문제는 분명히 한 문제씩 들어있어, 모의고사에서. 알겠죠? 이런 문제를 푸는 이제 방법은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내가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식을 뚝쭉 따라가면서 논리가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채우는 겁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뭐 이렇게 됐대요. 다음은 AQRP가 선분의 길이가 같을 때 PC 길이를 구하는데 뭐 나 잘 모르겠어. 논리 따라 가보자. CR을 X라고 두래. 두면 되지 뭐. 그렇지? 그래서 CR 여기입니다. X로 두죠. 그리고 논리를 보자고. 선분 AD와 선분 AD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잘 보니? 이거 무슨 말일까? 선분 AD와 선분 BR. BR은 여기 있네요. 평행하죠 뭐. 정사각형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평행하니까 삼각형 QDA QD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와 QBR 요 놈이구나. 그냥 딱 봐도 뭔가 닮음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엇가기 같으니까 닮음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닮은 비를 썼어. 가 대 x 플러스 2는 aq 대 rq. aq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다음에 rq는 여기거든.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쓴 거야.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어딘지를 쳐다보면 되는데 여기가 BC의 길이가 2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큰 삼각형은 BR 길이를 가져온 거야.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AD 길이가 될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2.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한 단계 생략하고 RQ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외항의 곱이 2 곱하기 RQ니까 선분 RQ는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2에다가 AQ 곱해 놓은 거 이렇게 정리할게요. 비례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자. 삼각형 PCR 여기 있는 녀석이네. 요놈아랑 그 다음에 삼각형 이거니 PDA는 요만큼이에요. 느낌 오죠? 닮음이야. 닮음이야. 몇 대 몇? 큰 거 대 작은 거? 2대 X지. 저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지금 대응하는 변이니까 2대 X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X 대 2 하고 있어요. 작은 거 대 큰 거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RP 대 AP래. RP 대 AP. 위치 따져볼게요. RP 대 AP. 요거 빗변의 길이비를 한 거구나. 괜찮죠? 그래서 X 대 2. 얘도 정리. 그래서 그럼 이놈은 외항 그대로 정리할게요. X 곱하기 AP니까 쓰고 할까? 헷갈리니까 X 곱하기 AP 선분의 길이는 2 곱하기 RP야. 그래서 AP는 X분의 2 곱하기 RP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가 AQ랑 RP랑 같으면 아까 문제에서 그걸 가정하자라고 했거든요. AQ랑 RP가 같더래. 문제로 가볼까? 여기서 잘 보세요. AP는 요만큼이고, 아니지. AQ지. AQ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RP는 요만큼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 자, 그럼 잘 봐. A에서 P까지를 가면 여기를 동그라미 길이라고 했을 때 짝대기 하나랑 동그라미 하나 더한 3분의 길이지. R에서 Q까지 가도 결론은 똑같잖아. 짝대기 하나, 점 하나니까,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Q와 RP가 같으니까 AP 대 RQ랑 같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둘을 비교를 하면 같아야 돼. 그런데 AQ랑 RP랑도 요거랑도 같으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도 같아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2분의 x 더하기 2랑 x분의 2가 같아야 돼.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수꼴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크로스 곱한 게 서로 같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x 곱한 거부터 전개를 하면서 갈게요. x제곱 더하기 2x가 4가 된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적으로 고쳐서 할게요. 아까 했던 대로 절반의 제곱을 써놓고 상수항을 보정한다. 그러면 빼기 1을 해야 되고 우변에는 4가 있겠죠.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5가 되어야겠고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야겠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아까 x를 시작하기를 CR 길이, CR 길이로 나타냈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니까 안 되겠다. 결론은 x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에 들어갈 값을 찾았어요. 자, 마지막 PC 길이 구하래. PC 길이 구하러 가보죠. PC가 어디냐면 요놈아야. 요놈아.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까 뒤에서 x 대 2라고 했던 삼각형 두 개 닮음이었지, 그치? 그 비율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요만큼이 x의 비율을 가질 때 요만큼은 2의 비율을 가져요. 실제 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C에서 D까지 전체 길이가 2거든. 그럼 얘는 x 대 2로 쪼개서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럼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x 더하기 2라고 표현하고 비율로. 그리고 우리가 찾는 PC 길이를 x의 비율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따라서 PC 길이는 전체 길이 2에서 x 대 2로 나눈 거니까 x 더하기 2분의 내가 구할 PC는 x만큼을 가져오면 돼요. 이겁니다. 조금 전에 x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분모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에 2를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집어넣고가 되겠습니다. 유리화하기 편하게 적을 걸 그랬네요. 한 번만 더 적어볼까? 처음에 적을 때 큰 숫자를 앞에 적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그러면 유리화까지 하면 PC 길이 구하는 게 되겠네요. 곱하기 부호 반대로 바꿔서. 그러면 위에 거는 제곱하면 되겠죠. 자, 분모는 5 빼기 1,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6 빼기 2 루트 5. 그래서 앞에 2, 분모 4 약분하고요. 또 2로 약분하면 3 빼기 루트 5. 이게 다에 들어갈 식이다. 그래서 20번은 조금 뭐 평이했다고 봐요. 이게 닮음을 이용하는 거라.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들을 잘 체크하시고
둘레를 12등분했답니다. 12등분은 같은 길이로 나눴다는 얘기인데 먼저 중심각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원주각도 이용해야 되니까 중심각은 한 바퀴가 360도야. 원주각은 한 바퀴가 중심각의 절반이라서 180도야. 그러니까 원 한 바퀴를 다 돌렸을 때 중심각 합치면 360도고 원주각 합치면 180도야. 요 기준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얘를 12등분을 하면 한 등분은 중심각이 360이 나누면 30도겠죠. 그러면 원주각은 그것의 또 절반 15도겠지.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억 바로 하면 되겠네요. ECF 구하래. ECF 여기거든. 근데 여기를 뭐 어렵게 가지 말고 얘가 누구에 대한 각인지를 보면 OEF에 대한 원주각이야. 맞지? 점 몇 개 갔어요? 하나, 둘, 셋. 세 칸 갔단 말이야. 그럼 세 개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아까 원주각 하나가 15도였으면 세 번 곱하기 곱하기 3 이렇게. 알겠죠? 별도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몇 도? 45도야. 그래서 당장 기억은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CE 길이 구하래요. CE 길이는 어디 있니? 또 봐. 여기 있네. 근데 이 녀석은 AB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현, 지름, 중심 지나는 보조선 그린 거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조선 하나만 더 그려보면 B에서 마주보는 점 이거 연결해도 지름이지. 여러분들은 자가 없으니까 쌤이 똑같은 환경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 원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 자, 그러면 이제 CE 길이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하던 거잖아.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치? 마침 또 수직이 보이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도 되겠고 아니면 특수각이면 특수각 길이 비를 이용해도 되겠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 C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보조선을 연결하면서 나왔던 이쪽은 한 칸짜리지. 거기에 대한 중심각은 아까 중심각은 30도라 그랬어요. 그지? 원주각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남은 여기 각도는 몇 도야? 60도겠지. 90도니까 그죠? 여기 60도야. 그럼 쌤이 매번 강조하던 거 60도짜리는 길이 비를 알고 계셔야 된다.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지금 6인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의 절반이 밑에 있겠지. 여기가 1인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1이야? 무슨? 절반이니까 비율은 1이고 길이가 3인 상황이야. 그럼 높이는 그것의 루트 3배니까 3 루트 3이 되겠지. 근데 현의 성질에 따라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수직 이등분하니까 밑에 길이도 똑같겠지. 그럼 니은으로 돌아가면 CE 길이는 6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풀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개념 정리를 하고 올게요. 여러분이 풀고 있을 테니까 한 밑줄 어딘가에 삼각형 뭐 이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 ABC라고 할게요. 제목은 각 이등분선 정리. 한 각의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여기서 그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 이등분선 그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게요. 이때 변의 길이 B가 존재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증명부터 정리를 할게요. 어, 방금 각이등분선을 그었는데 선분 AD랑 평행한 선을 C에서 쭉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AB의 연장선을 쭉 그릴게요. 그러면 언젠가 만나겠지? 여기를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행선을 그렸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동의각, 억각이 같다. 자, 그럼 먼저 C 쪽에 있는 요 녀석은 점이야. 왜냐하면 요 놈과 억각이니까. 그쵸? 억각.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녀석도 점각도야. 왜? 요 놈과 동의각이니까. 그래서 당장 삼각형 ACE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증명 상황이니까 여기다 표시하고 나중에 오른쪽에다가 딱 결론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삼각형에서 맨 처음에 있던 삼각형 생각해봐요. 위쪽에서 AB 선분의 길이와 위쪽에서 AC 선분의 길이 B를 따져보고 싶어. 그러면 AB 대 AC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방금 증명 과정에서 AC 길이와 AE 길이가 같았죠. 그럼 그 녀석 대신 요거를 쓸 수도 있겠네요. 시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양쪽으로 내려오는 선분의 길이 B를 보려고 했던 건데 하나 대신 위쪽으로 가는 걸 했어. 그럼 지금 뭐 대 뭐를 본 거냐면 요거 대 요거를 본 거야. 그치? 근데 평행선 보여요? 우리 아까 보조선 그려놨던 그 평행선에 의하면 요거 대 요거랑 같겠죠? 마치 폭포수가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삼각형에서 아마 이렇게 세워놓으면 많이 봤을걸? 얘네 둘이 평행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많이 쓰잖아요.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옆으로 누워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론을 다시 봐봐. A에서 B로 내려오고 A에서 C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 대 이거는 했는데 그게 누구 대 누구야? BD 대 CD인 거야. 그래서 결론을 적어보면 이것 또한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 각이등분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길이의 비율은 다르게 할게요. 요거 대 요거는 바닥 길이 비와 같다. 그래서 요거 붙여야지. 요거 대 요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얘가 집에 지붕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지붕이라고 하고 밑에 평평한 부분을 바닥이라고 하면 지붕 길이의 비가 바닥 길이 비와 같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붕 길이 비와 바닥 길이 비가 같다.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각이등선 정리였어. 디귿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PQ 길이 구하래요. PQ 어딘지 좀 점검해보자. PQ가 요만큼 있거든. 이게 좀 구석탱이 막 짱 박혀 있어.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어, E에서 O를 지나는 아이고. E에서 O를 지나는 보조선. 이렇게 생긴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중심을 아까 O라고 표현했는데 OP 길이 구하고 OQ 길이 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OP 길이 구하고 OQ 길이 구하고.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방금 보조선 2, 5를 그리면서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딱 중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반대편 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얘 또한 한 칸에 대한 원주각이야.
맞지? 그러니까 각도로 따지면 15도인데 뭐 똑같으니까 여기를 점각도라고 하고 여기를 점각도라고 하면 오, 삼각형 이거는 그냥 가상의 삼각형을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E라는 꼭지점에서 각이등분선을 그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O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6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붕의 길이가 나온 거야. 6대 3 루트 3. 약분하면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죠.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 남은 밑변 지금 3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길인데 걔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 6대 3 루트 3으로 나눠야겠죠. 이거를 좀 제대로 옆에다가 그려놔 볼게요. 음, 제대로 세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직각이 있고 2등분을 해서 점 이렇게 돼 있고 빗변은 6이고 높이는 3 루트 3이고 그리고 여기 길이는 3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지금 P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P. 그래서 지붕 길이 B가 바닥 길이 B다. 이렇게 가면 6대 3 루트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2대 루트 3으로 나눠야 돼요. 맞죠? 2대 루트 3.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OP라는 게 지금 O가 여기 있는 녀석이거든. 원의 중심 O가 요 점이에요. 그러면 OP 길이를 구하려면 전체 길이 3에서 2대 루트 3으로 나눈 것 중에 2를 차지하면 되잖아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전체 길이 3에서 비율이 2대 3, 2대 루트 3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 중에 2를 차지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리화 할게요. 암산합시다. 분모 분자에 2 빼기 루트 3을 곱하면 분모는 4 빼기 3이라서 약분. 그러면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2 빼기 루트 3. 자, 아까 목표로 했던 OP 좀 일부분 구한 거야.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딜 구한 거냐면 헷갈리니까 요만큼 구한 거예요. 그죠? 이만큼.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각도 찾아놨던 거 다시 적용해 봅시다. 여기가 아까 수직이었고 여기가 45도였잖아. 그치? 어머나. 그러면 수직에서 여기 거리가 3 루트 3이었는데 그럼 이 삼각형은 45도짜리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 루트 3인 거야. 지금부터 OQ 길이 구하러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OP 길이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구해서 빼면 되지. 근데 요만큼이 아까 얼마였니? 3이었잖아, 그지? 오, 그러니까 여기는 3 루트 3 빼기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 더하면 되겠네. 맞죠? OP 더하기 OQ였으니까. 그래서 OQ는 3 루트 3 빼기 3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로 돌아가서 결론, 디귿의 결론이에요. OP 길이는 6, 2 빼기 루트 3. OQ 길이는 3 빼기 루트 3이면 3 루트 3 빼기 3 빼기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나눠서 계산하면 9, 그 다음에 빼기 3 루트 3 되겠네요.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부등식을 다룰 때 그리고 이런 유형이 좀 껄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는 같이 풀어볼게요.
상자에 초콜릿을 몇 개씩 담을까? 모든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초콜릿이 42개가 남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상자의 개수를 찾으래. 그렇지? 그러면 뭐 미지수도 상자의 개수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상자 개수를 X개다라고 놓고 시작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로 모든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42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초콜릿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콜릿 개수는 10개씩 담았으니까 10 곱하기 X에다가 남는 개수까지 다 더해야 돼. 42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초콜릿 개수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뭘 하고 있냐면 한 상자에 담는 양을 바꿨어. 13개씩 담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하나 있대. 그 말은 뭐냐면 꽉 차 있지 않고 하나 이상 차 있다는 얘기야. 하나든 두 개든 12개까지 차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나서 빈 상자는 3개래. 요거를 표현해 볼게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야.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13개 차져 있어. 또 13개 채워져 있어. 이렇게 해서 13개 채워진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이 채워진 게 있어. 일부분. 이렇게. 일부분이 채워진 게 있고 빈 상자가 3개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두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꽉 차 있는 요만큼의 상자의 개수는 밑에 있는 거 4개를 일단 빼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상자의 개수는 전체 X에서 4개를 뺀 개수가 되겠어요. 괜찮지? 그런 다음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은 한 개는 채우되 다 채우지는 못해야 되니까 12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몇 개가 찼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빈 상자야. 그치? 이제 초콜릿 개수의 범위를 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초콜릿 개수는 제일 적게는 어떻게 돼요? 13개씩 채운 거에다가 하나만 딱 채운 게 제일 적게 채우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13개씩 채우기로 했으니까 13 곱하기 상자의 개수에 하나 채운 게 제일 적게 채우는 방법이야. 그러면 초콜릿 개수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아까 초콜릿 개수가 10x 더하기 42였어. 근데 최대치는 얼마겠어요? 12개까지 채우는 거겠지. 그래서 최대는 상자의 개수 x, 이건 숫자부터 쓸게. 13개씩 x 빼기 4개의 상자에 다 담고 하나의 상자에 최대 12개까지 담았어요. 이게 최대 개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13x 빼기 51 10x 더하기 42 13x 빼기 52 빼기 4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뭐야? 부등식이 연결해서 3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연립 부등식 푸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연립이니까 각각 1차 부등식 푼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다. 이게 마무리야. 그럼 1번을 풀어보면요. 조금 빨리 갈게요. 3x가 93 이하다. 그럼 x가 31 이하다. 이렇게 되겠고 2번은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82 3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는 3분의 82 이렇게 되겠다. 이게 얼마쯤 되는지는 정해야겠죠. 지금 상자의 개수가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범위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가 3, 2, 6, 3, 7,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상자의 개수 x는 27점 얼마 얼마보다는 커야 되고 3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상자의 개수는 자연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가장 작은 개수는 28개고 가능한 가장 큰 개수는 31개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뤘던 이유는 여기 중간에 그림 그렸던 거 요거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다음
자, 29번 가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 정리하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작도가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에서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고 해요. 역시나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긴 이쁜 삼각형을 그리고 중선을 그려요. 중선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이야. 중선을 그려요. 중점. 그럼 이거는 한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증명하니까 생략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를 무게중심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무게중심은 최소한 길이비가 2대 2가 한 것까지는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긴 쪽이 2, 짧은 쪽이 1, 긴 쪽이 2, 짧은 쪽이 1, 긴 쪽이 2, 짧은 쪽이 1.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일직선 상에서 얘기해요. 2대1, 2대1, 2대1.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수선의 발.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H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얘를 이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막 바꿨어요. 삼각형이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삼각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밑변은 A 곱하기 M, M배를 했어. 배일로. 그 다음에 높이도 N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밑변의 길이는 길어졌다는 얘기는 곱하는 M이 1보다 크다는 얘기고 높이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N이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럼 얘는 뭐 합동이냐 닮음이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다 곱하는 거죠. A 곱하기 M, H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오, 그래서 조금 전에 S라는 게 2분의 1 AH였으니까 그거를 묶어낸다라고 하면 AH 곱하기 MN 이렇게 돼요. 그럼 넓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있던 넓이에서 밑변의 길이를 몇 배를 했니? 높이를 몇 배를 했니? 그거 다 곱한 배만큼 늘어난 거야. 맞죠?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G는 제일 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ABC의 무게중심이야. 보조선 하나 그립시다. AG 연장선 쭉. 얘는 중선일 거기 때문에 절반이겠죠, 그죠? G가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PQ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서 연장선을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C에서 연장선. 이건 손으로 그려야겠다. GC 선분의 연장선을 그리면 무게중심이니까 중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P도 왼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서 중점으로 떨어져야 돼서 얘네들은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G가 무게중심이라서 선분 AB의 중점으로 가야 되고 P도 왼쪽 위에 있는 ABG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서 여기서도 중점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같은 점으로 떨어져야 돼서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야. 맞죠?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중점들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중점 연결했으니까 평행, 평행. 그리고 PQ도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일 짧은 거리 여기를 A 길이라고 하면 P가 무게중심이니까 아까 2대1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PG가 2배가 되겠죠. 왼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평행 이렇게 되겠네요. 2대1, 2대1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자, G는 제일 큰 이등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면 P에서부터 요만큼의 길이의 2배가 GC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3A니까 GC는 그것의 2배 6A 이렇게 될 거야. 6A.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 비율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A 2에 6이니까 1대 2대 6 뭐 이런 비율을 가져가겠죠. 괜찮지? 자, 이제 목표를 좀 잡아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PQ 넓이를 줬어요. APQ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닮은 도형은 없어.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밑변의 길이가 몇 배가 되고 높이가 몇 배가 되냐 이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먼저 녹색으로 칠한 것의 밑변인 PQ를 보겠습니다. PQ는 아래쪽에 있는 BC, BC 요거랑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그러면 그거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보면 되죠. 요 녀석과 밑에 있는 요 녀석 보면 되겠지. 이게 몇 대 몇이야? 2A 대 6A겠죠. 2A 대 6A. 그러면 2 대 6, 1 대 3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 그래서 지금 밑변은 2A 대 6A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배가 되는 거야. 2가 6이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PQ 밑변의 길이가 BC 밑변의 길이 되려면 3배가 돼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높이만 따져주면 되겠죠. 높이 봅시다. 그러면 높이를 이제 이렇게 볼게. 아까 평행선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만큼 높이랑 요만 요만큼 높이는 같을 거예요. 자, 다시 표현해보고 자, 문제로 돌아가서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표현해볼게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보이는 무게중심 PQ로 연결된 삼각형 2개가 보여요? 밑에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 요 놈아랑 큰 거, 요거.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폭 흐르듯이 2대 1, 2대 1이면 얘네들도 2대 1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제일 짧은 길이를 B라고 뒀으니까, 거기 바로 밑에는 2B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3B지. 그럼 아까 아래쪽에 있던 삼각형이랑 닮은 B가 몇 대 몇이었죠? 3대 2대 1이었네요. 그죠? 2대 1. 그러면 여기가 3B면 그 아래쪽은 6B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6B면 이제 빨간 선 그어놓은 데까지가 6B, 2B, B, 9B가 돼요. 그러면 그 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중점 연결했으니까 음, 어떻게 표현해야 잘 보일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9B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우리가 뭘 하려고 했냐면 APQ의 높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APQ의 높이가 지금 그러면 10B가 되는 거지. 아니? APQ의 높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높이는 10B가 ABC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9B, 9B니까 18B가 됐지. 뭐 간단한 비로 따져보면 그냥 는 해도 되겠다. B 약분해버리고
2로 나누면 5대 9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있던 APQ에서 높이가 5분의 9배만큼 늘어난 거야. 더 길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 삼각형 APQ 넓이가 30이었는데 거기에서 밑변은 3배만큼, 높이는 5분의 9배만큼 늘린 게 삼각형 ABC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5 약분하면 6 곱하기 3 곱하기 9 이렇게 됩니다. 162. 그래서 무게 중심이 이렇게 활용되더라.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게 그림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다시 그리기는 삐뚤삐뚤 할 것 같고 이거 컨셉만 잘 따라와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각도 120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을 뭐 이렇게 그려볼까? 뿅 그려보면 여기는 반띵했으니까 60도일 거고요. 직각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반띵했으니까 여기는 뭐 2, 2, 여기는 4,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4의 반띵이니까 여기도 2, 그러면 60도짜리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2 루트 3, 4,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길이들과 각도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래쪽을 접어 올렸습니다. 접어 올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접혀 올라갔으니까 여기 길이랑 같겠죠? 그런데 아까 요 길이가 얼마였었냐면 다시 올라올게요. 이 길이가 요 길이였거든. 아래쪽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럼 2 루트 3을 접어 올렸으니까 이거 반띵해서 길이를 주면 되죠. 따라서 루트 3이야. 그렇다면 요만큼은 루트 3. 그 다음에 접어 올린 요 녀석은 2. 그리고 얘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접혀 올라오는 거잖아. 그지? 얘도 2. 얘도 2. 그 옆에 있는 애도 2. 얘는 60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60도다? 이건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D 길이도 2예요. 그죠? 여기서 마지막에 XN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띵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만큼이 1이고 요만큼은 2니까 XN 길이 요만큼은 3이 되겠죠?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대박인데 여기서 어디가 접혀서 어디로 가는지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뭘 표현할 거냐면 원래 있던 애들을 표현을 해볼게. 원래 누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B가 있었고 여기에 E가 있었고 여기 M이 있었고 여기 N이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BE 보조선을 다시 한번 그려 놓읍시다. 뿅. 길이를 또 표현해보죠. 아까 XN 밑에 있는 게 3이었거든? 이거 접혀 올라가서 어디로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어요. 여기 붙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3인 거야. 그걸 표현할게요. 이만큼이 3이야. 쌤이 확대해서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작은 그림이라 이렇게 화살표를 쭉쭉쭉 빼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에 90도를 반 접었으니까 여기는 45도겠죠?
그리고 요만큼은 얼마입니까? 요만큼. 아까 반 접힌 그 부분이었으니까 얼마였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까지 길이도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루트 3.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아까 다시 그림으로 올라갈게. 요 길이가 4였거든요. 다시 내려올게. 4에서 루트 3을 뺀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 빼기 루트 3. 이만큼. 얘가 어디로 접혀 올라가냐면 보조선 하나만 더 그립시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4 루트 3. 이렇게 빼놓게. 4 빼기 루트 3. 자, 그 다음에 보조선 그림 마당에 뭐 여기도 표현해볼게요. 여기는 절반이겠네. 60도. 자, 그래서 문제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접힌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가 뭐 엄청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런데 얘는 왼쪽 오른쪽 대칭 형태니까 한쪽 구에서 2배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길이 표현해놓은 데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방향은 어떻게 가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넓이를 하나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그 두 개 합할 거예요. 자, 이제 복잡해지니까 지울게 다시. 그래서 그걸 구해 볼 건데 사다리꼴은 구하기가 되죠. 다 나와 있잖아, 길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각각 윗변 아랫변이라고 하면 3이랑 4 빼기 루트 3이 더해질 거고 높이는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요거 사다리꼴 넓이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 밑에 쓰세요. 사다리 저도 밑에 쓸게요. 사다리꼴 넓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을 뭘로 볼까? 4 빼기 루트 3이라고 볼까요? 윗변 3이 될 거고요. 높이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개까지 다 할게요. 그래서 2분의 7 루트 3 빼기 3 사다리꼴 넓이 구했어요. 자,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갑시다. 짠. 이렇게 오면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인데 4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변의 길이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고자 한다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요거를 높이 h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쪽 각도가 아까 45도였어요. 그죠? 밑에도 45도고 얘도 45도일 거잖아. 45도면 높이랑 같은 길이가 어디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h야. 이되니? 45도 직각이니까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직각 이등변이라서 그냥 h야. 조금 더 크게 와볼게요. 저거를 다시 그릴게. 어, 대략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를 h라고 두니까 여기가 h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60도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0도겠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 표현하는 방법이 사인 방향이냐 코사인 방향이냐 보자라고 했는데 h에서 이쪽이 뭡니까? 탄젠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니? h 곱하기 탄젠트 30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h 또는 3분의 루트 3h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의 길이를 h로 다 나타냈는데 아까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접혀서 올라간 4 빼기 루트 3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h 더하기
3분의 루트 3 h를 한 게 4 빼기 루트 3이랑 같아요. 이런 관계식에 따라 좀 복잡하지만 h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변에 3 곱하고 정리할게요. 3 곱하면 3h 루트 3h 12 빼기 3 루트 3 3 더하기 루트 3으로 h가 묶이고 12 빼기 3 루트 3 그러면 높이는 3 더하기 루트 3 12 빼기 3 루트 3 유리화까지 합시다. 3 빼기 루트 3 이렇게 9 빼기 3 6 그 다음에 이거는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한 번에 계산할게요. 유리수 부분은 앞에 있는 12 곱하기 3 36 뒤에 루트 3으로 나올 거니까 3, 3은 9 그쵸? 그래서 36 더하기 9 45 그 다음에 무리수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10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12 루트 3 앞에 있는 마이너스 9 루트 3 그쵸? 그럼 마이너스 21 루트 3 이제 여기서 멘붕이 많이 오죠.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서 하면 이제 3의 배수들이니까 3으로 나누면 2 15 빼기 7 루트 3 높이가 뭐 있다구냐 뭐 그렇대. 이게 30번 문제라서 그래요. 이 정도는 이제 감수해야지. 따라서 삼각형 넓이로 가면 뭐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까 밑변이 4 빼기 루트 3 높이가 방금 구한 2분의 15 빼기 7 루트 3 이렇게 됐습니다. 또 계산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 2가 있으니까 2, 2, 4로 맞춰놓고요. 계산합시다. 뭐 시간이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는 정답만 쭉 정리를 할게요. 하면 81 빼기 43 루트 3.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이런 계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복잡하더라도 하셔야 돼. 따라서 최종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 1번이라고 하고요. 삼각형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더해서 2배 해야겠죠. 양쪽이었으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